집에만 있는 60대가 가족에게 눈치 보이는 이유. 은퇴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집에서 좀 편하게 쉬어야지. 평생 밖에서 일했으니 이제는 내 집에서 쉬어도 되지. 가족을 위해 일했으니 이제는 집에서 대접받고 싶다. 이 생각은 당연합니다. 평생 출근하고 돈 벌고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에게 집은 쉬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막상 집에 오래 있게 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 내 집인데 눈치가 보입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눈치가 보입니다. TV를 켜도 눈치가 보입니다. 점심 뭐 먹냐고 물어도 눈치가 보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눈치가 보입니다. 아내가 바쁘게 움직이면 괜히 미안합니다. 자녀가 오면 반갑지만 대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집이 내 집 아닌가? 평생 가족 위해 일했는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나? 은퇴하니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족이 나를 싫어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집안의 생활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도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집안의 리듬이 바뀝니다. 아내의 리듬이 바뀌고 자녀의 시선이 바뀌고 나 자신의 역할도 바뀝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는 60대가 가족에게 눈치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안 벌어서가 아닙니다. 역할이 사라지고 생활 리듬이 겹치고 집안에서 내가 해야 할 자리를 다시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집에만 있는 60대가 왜 가족에게 눈치 보이는지, 그리고 집안에서 다시 내 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전에는 가족 각자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아내는 자기 방식으로 집을 관리했습니다. 자녀들은 학교나 직장, 자기 생활이 있었습니다. 집은 각자의 생활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배우자 입장에서는 큰 변화입니다. 남편에게 집은 쉬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집은 오랫동안 생활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방식대로 청소하고 장보고 밥하고 쉬고 친구와 통화하고 TV를 보고 자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남편이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내는 자신의 생활 공간이 침범당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점심은 챙겨야 하나? TV 소리가 너무 큰가? 내가 뭘 하는지 보고 있나? 친구와 통화해도 되나? 잠깐 누워 있어도 되나? 오늘 또 밥을 차려야 하나? 가족 갈등은 큰 사건보다 이런 작은 불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내가 집에 있는데 왜 불편해하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집에 오래 있는 것 자체가 가족의 리듬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집에만 있는 60대가 가족에게 눈치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가족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족은 무의식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느낍니다. 밥은 먹었는지, 심심하지 않은지, 건강은 괜찮은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지, 돈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괜히 말을 잘못해서 상처 주지 않을지. 특히 아내는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은퇴해서 집에 있는데 아무 일정 없이 TV만 보고 있으면 아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사람 하루 종일 저렇게 있으면 어떡하나? 내가 계속 밥 챙겨야 하나? 말을 걸어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괜히 내가 나가면 서운해하나? 남편은 쉬고 있는 것인데 아내는 돌봐야 하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아내의 말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도 집에 올 때 분위기를 살피게 됩니다. 가족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기력과 하루 공백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안에서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직장인, 책임자, 기술자, 영업 담당자, 관리자, 동료, 상사, 사업자, 이름 앞에 역할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역할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집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지 못할 때 생깁니다. 집에서는 손님처럼 지냅니다. 아침 먹고 거실에 앉고 TV 보고 점심을 기다리고 낮잠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TV를 봅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가족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집에 한 사람이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챙겨야 할 사람이 하나 더 생겼다. 이 말은 매우 아프지만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 눈치 보이지 않으려면 집안의 역할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설거지, 분리수거, 장보기, 화장실 청소, 청소기 돌리기, 공과금 확인, 병원 예약, 약 챙기기, 집수리 알아보기, 가족 일정 정리, 손주 등하원 도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이런 작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내가 평생 돈 벌었으니 이제 쉬겠다는 생각만으로는 가족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돈 버는 역할이 줄어든 만큼 생활을 함께 책임지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은 줄고 잔소리는 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말이 줄어들기도 하고 반대로 잔소리가 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말이 없습니다. TV만 보고 밥만 먹고 별말 없이 지냅니다. 그러면 가족은 답답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기분이 안 좋은가? 말을 걸어야 하나? 괜히 건드리면 화낼까? 반대로 어떤 분은 집안일에 계속 참견합니다. 냉장고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전기세 많이 나오게 왜 불을 켜놨어? 반찬은 왜 이것밖에 없어? 돈을 왜 이렇게 써?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뭐 했어? 본인은 관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자기 방식으로 해오던 집안일에 남편이 갑자기 참견하면 불편합니다. 은퇴 후에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너무 없어도 가족은 불안하고 잔소리가 많아도 가족은 지칩니다. 가장 좋은 말은 평가가 아니라 참여입니다. 뭐 도와줄까 보다 더 좋은 말은 내가 설거지 할게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 보다 좋은 말은 이건 내가 맡을게입니다. 점심 뭐야 보다 좋은 말은 오늘 점심은 내가 간단히 해볼게입니다. 가족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라고 해서 늘 같은 공간에 있어야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 거실, 부엌, 안방, 식탁, TV, 냉장고 같은 공간을 계속 함께 쓰게 됩니다. 작은 생활 습관이 크게 보입니다. TV 소리, 리모컨 사용, 냉장고 여닫기, 식사 시간, 낮잠, 화장실 사용, 옷 벗어두기, 신문이나 휴대폰 보는 자세, 말투, 한숨, 이런 것들이 쌓이면 가족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은 방이 있으면 좋습니다. 없다면 거실 사용 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공원, 복지관, 카페, 헬스장 같은 외부 공간을 내 생활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가족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딪힐 수 있습니다. 좋은 가족 관계는 붙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돈을 안 쓰려고 집에만 있으면 더 초라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아끼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월급이 줄거나 끊기고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니 당연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면 돈 쓴다. 커피 한 잔도 아깝다. 교통비도 아깝다. 집에 있으면 돈 안 든다. 맞는 말 같지만 집에만 있는 생활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출이 줄면 몸이 약해집니다. 사람을 안 만나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루가 무기력해지면 돈 걱정만 더 커집니다.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더 의존하게 됩니다. 돈을 아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외출과 활동을 끊는 것은 노후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 적게 드는 외출을 만들면 됩니다. 동네 걷기, 도서관 가기, 복지관 프로그램, 무료 강좌, 공원 산책, 전통시장 구경, 주민센터 프로그램, 저렴한 커피 한 잔, 시니어 일자리 상담. 이런 활동은 큰 돈이 들지 않지만 삶의 리듬을 살려줍니다. 집에만 있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고립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유는 가족은 내 하루 전체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기대게 됩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주길 바랍니다. 자녀가 자주 전화해주길 바랍니다. 손주가 찾아오길 기다립니다. 가족이 내 기분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족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아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녀도 직장과 가정이 있습니다. 손주도 자기 일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족도 내 하루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가족의 반응만 기다리면 가족은 부담을 느낍니다. 아내가 외출하면 서운하고 자녀가 전화하지 않으면 외롭고 손주가 오지 않으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이 중요하지만 가족만으로 하루를 채우면 안 됩니다. 내 일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산책길이 있어야 합니다. 내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작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노후의 전부가 아니라 소중한 일부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만 있는 60대가 가족에게 눈치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 루틴을 세워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잠옷 차림으로 하루 종일 있으면 스스로도 무기력해지고 가족도 답답해집니다. 둘째, 하루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동네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마트, 도서관, 복지관, 공원, 카페, 병원, 은행 중 한 곳이라도 다녀오면 좋습니다. 셋째, 집안일 하나는 책임져야 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일로 맡아야 합니다. 분리수거는 내가 한다. 설거지는 저녁마다 내가 한다. 화장실 청소는 주 2회 내가 한다. 장보기는 화요일마다 내가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넷째, 점심 문제를 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의 큰 원인은 점심입니다. 매일 점심 뭐야라고 묻는 대신 요일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요일은 각자 간단히, 화요일은 집밥, 수요일은 외식, 목요일은 남편 담당, 금요일은 간편식. 이렇게 정하면 서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돈 걱정을 혼잣말로만 하지 말고 숫자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앞에서 계속 돈 없다, 큰일이다, 앞으로 어떡하냐만 반복하면 가족도 불안해집니다. 한 달 생활비, 고정비, 병원비 예비비,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적어보고 가족과 차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섯째, 가족 밖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관, 도서관, 걷기 모임, 종교 모임, 시니어 일자리, 봉사활동, 취미 강좌 등을 통해 집 밖의 연결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째, 가족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스스로 하루를 세워야 합니다. 가족이 나를 챙겨줘야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하루를 만들 때 가족도 나를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4세 A씨는 퇴직 후 처음에는 집에서 쉬는 것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를 보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내의 말투가 짧아졌습니다. 점심은 알아서 먹어. TV 소리 좀 줄여.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안 답답해. 분리수거라도 좀 해. A씨는 서운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은퇴하니 이렇게 눈칫밥을 먹나. 내가 이 집에서 쉬지도 못하나.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계신 게 싫은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아무 일정 없이 계신 게 걱정돼요. 그 말에 A씨는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에게는 무기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A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기, 씻고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오전에는 동네 걷기, 화요일과 목요일은 복지관 가기, 저녁 설거지는 본인이 하기, 분리수거는 전담하기, 점심은 주 3회 각자 해결하기, 금요일 오전에는 생활비 점검하기.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잔소리를 덜했고 A씨도 눈치가 덜 보였습니다. 딸이 와도 대화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A씨가 돈을 다시 벌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역할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은퇴 후 가족에게 눈치 보이지 않는 방법은 대단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루의 리듬과 작은 역할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눈치 보이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점심 뭐야?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뭐 했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써? 나는 평생 돈 벌었잖아. 이제는 내가 좀 쉬면 안 되냐? 자식들이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나가면 돈 쓰니까 그냥 집에 있을래. 이런 말은 가족에게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바꾸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내가 간단히 해볼게. 저녁 설거지는 내가 할게. 분리수거는 내가 맡을게. 오전에는 걷고 올게. 생활비는 금요일에 같이 정리해보자. 당신도 쉬는 시간 가져. 나도 이번 주에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볼게.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가족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생활하려는 태도를 원합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내면 안 됩니다. 아침에 씻기, 옷 갈아입기, 방 정리하기, 운동하기, 집안일 맡기, 식사 시간 지키기, 돈 점검하기, 사람과 연락하기, 새로운 것 배우기.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줍니다. 은퇴 후 자기 관리는 젊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나 자신도 무너지지 않기 위한 생활 기술입니다. 집에 오래 있는 사람일수록 더 단정해야 합니다. 더 움직여야 합니다. 더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밖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감옥이 아니라 쉼터가 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집에만 있는 60대가 가족에게 눈치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집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역할 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리듬 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생활 공간을 무의식적으로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밥과 감정과 시간을 가족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집 밖의 연결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집은 쉬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함께 사는 공간입니다. 내가 평생 돈을 벌었다는 사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가족과 함께 살려면 새로운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눈치 보이지 않으려면 대단한 돈을 다시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루 한 번 나가고 집안일 하나를 맡고 점심 규칙을 정하고 가족 밖의 관계를 만들면 됩니다. 집안의 손님이 아니라
공동 생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가족의 시선도 달라지고 내 마음도 달라집니다. 은퇴는 역할이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역할을 다시 정하는 시간입니다. 집에 오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역할 없이 집에만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역할 하나를 정해 보십시오. 그 작은 역할이 집안에서 내 자리를 다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니핏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는 50대, 60대 이후에 돈, 건강, 일자리, 병원비, 간병비, 건강보험료, 부부관계, 노후 외로움, 인간관계 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룹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에게 눈치 보인 적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은퇴 후 집에만 있게 되면 분명 내 집인데도 가족에게 눈치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역할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에게 눈치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또 집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나 하루 루틴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